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1월 10일 수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북극 항파로 영하 70도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온이 한반도를 덮치는 모양입니다. 우리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추운 날씨에 독감 주의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부모님들 건강도 꼭 한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삶의 질은 정부가 해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과 함께 타인을 돌보는 배려가 우리들 일상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챙기지 못하거나 또는 큰일을 대신 찾아서 해달라는 거겠죠. 경제적으로는 양극화 문제, 또 이를 복지제도로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를 챙겨달라는 것이겠고요. 건강보험, 연금 문제 등이 그러한 내용이겠죠. 이런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대통령도 뽑고 정부도 구성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런 공정한 공평한 또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국회의원이 할 역할이겠죠. 대통령 뽑고 정부 구성했다고 국민 해야 할 일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국민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국민의식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아질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커져가는 게 근본 아니겠습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함께 개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오늘 하셨죠. 3월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월까지 개헌안 발의가 가능할까요? 잠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와 함께 오늘 신년 기자회견의 분위기, 또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3부와 4부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이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평가를 주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신청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아무래도 오늘 인터뷰의 대부분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개헌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 같아서 한번 이 문제를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3월 정도 발의해야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 가능하다. 이건 뭐 저희들이 늘상 해오던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정부가 필요하다면 개헌에 직접 나서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듣고 계셨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입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촛불 시민혁명의 명령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주문에 충실히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한다. 이런 것이 기조였다고 보는데요. 네. 무엇보다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주목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권력에 대한 내용은 이번 개헌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이전에 국회에서 합의를 통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면, 네. 다시 이야기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네. 더 넓은 개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되어서 권력구조,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로까지 발전하고 그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국회에서 합의 개헌 발의가 있다면, 네. 그것이 더 좋은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도
같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김교웅 사무총장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 개헌이 국회가 주도가 돼야 되고 안 되면 대통령도 개헌 발의가 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놓고 했는데 일단 김교웅 사무총장 말씀은 개헌의 추진 동력은 오직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 개헌 특위가 과연 2월 말까지 합의를 이루어내고 3월 정도 국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할 수 있을지 그렇게 돼야지만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함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시간적으로는 아직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헌법에서 보장한 개헌에 소요되는 기간은 총 90일입니다. 네. 말하자면 3월 15일 날 개헌안이 발의돼야 되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가 있다면 그 90일을 다 쓰지 않고 한 45일 정도를 써도 6월 13일 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지금부터 3월 15일경까지 2개월이 남았고 정치적 시간을 한 45일 더 쓸 수 있다면 4월 말까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도합 3개월 반의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고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촛불로 세상을 바꾼 시간이고 신중하고 또 신중했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개헌에 임하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 때와 달리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예. 무엇보다 지난 대선 때 약속을 지키면 2월 말까지 개헌안에 합의하고 3월에 발의를 해서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이나 또는 대선 때 당시에 어떤 말 바꾸기 같은 거는 이미 많이 언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이인영 의원께는 이미 개헌과 정책개혁 특위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하고 야당과 여당이 골고루 지금 25명 의원으로 구성돼 계시니까 과연 이게 만약에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는 전까지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이 주로 핵심 내용이 될 것인지 한 3가지 정도만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개헌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기본권 신장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예.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더 확대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더 많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이번 개헌 과정에 포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 형태 못지않게 개혁해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정신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예.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 전문, 민주화 운동의 과정들, 네. 역사 정신들 이것을 포함할 것이냐. 그리고 정부 형태, 권력 구도를 둘러싼 예. 대통령제를 더 좋은 대통령제로 만들 것이냐, 예. 아니면 이원 정부제로 갈 것이냐, 네. 내각제로 갈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한 쟁점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민주화, 사회 경제적 시민권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가운데 아마 헌법 전문에 관한 그 말씀, 방금 민주화 과정에서의 우리의 역사의 어떤 질곡을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헌법 전문에 3.1 운동 정신이나 4.19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민주화 과정 속에서 1987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민주화 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보는 시각과 여당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상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까? 헌법 전문 내용은? 우선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네. 자주와 독립의 정신이 분명해야 하고 그것이 3.1
운동의 정신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인 정신, 그것이 4.19 혁명의 정신으로 예.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예. 수많은 군사 독재의 정치적인 어떤 반동이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숭고한 민주화 과정들이 민주 항쟁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도 마찬가지고, 네.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도 마찬가지고, 예. 1980년 5.18 광주 민주 항쟁의 정신, 네. 그리고 1979년 부마 민주 항쟁의 정신이 다 동일하게 군사 독재의 정치적인 반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게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숭고하고 숭엄한 장엄한 그런 역사 정신의 네. 실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점을 우리가 역사 정신으로 더 헌법 전문에 강화할 것이냐, 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야당과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의 개헌안을 기다리겠지만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정부안과 국회안 두 개가 다 표결에 오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것은 뭐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네. 현실 정치에서는 피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그런 가정 예상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그런 그 예상일 뿐이지 네. 대통령조차도 원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언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네. 국회에서 합의를 통한 개헌 발의를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대선 때 지방선거에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신 만큼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부의 입장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병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 말씀대로 개헌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경우, 그러니까 정부가 발의할 경우에 개헌 대통령이죠. 개헌 실현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그 개헌 발의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한 개헌 발의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죠. 그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런 것들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원만한 논의를 통해서 네. 개헌안을 합의 도출하고 네. 또 합의 발의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입장이 궁금한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국회의 개헌과 정책개혁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대해서 자문위원단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놓고 좌파 사회주의적 체제의 헌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홍준표 대표의 이 생각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개헌안에 대해서 폐기 처분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자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의해서 공동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문위원회 의견은 말 그대로 참고하고 우리가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정적으로 규정력을 가지면서 개헌의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에 대선과 동시에 조기 개헌을 하자 이런 입장들도 그런 주장을 편 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지방선거에서 곁다리 개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대선 때는 꼽사리 개헌을 하자는 그 주장이었습니까? 꼽사리 개헌은 되고 곁다리 개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적 주장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이 예. 좌파 개헌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네. 모렴치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대해서 이번 개헌안에 좀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본권 신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는지요? 우선 그 주권과 관련한 고민이 제일 앞섰습니다. 예.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예. 그 권력, 그 주권은 온전히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권, 예. 이런 것들을 새로운 헌법에서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예. 또 그 주권의 그 확대를 위해서 국민들의 발언권, 또 발의권, 그리고 소환권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네.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와 관련해서 네. 언론의 기본권 못지않게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언론의 그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예. 그다음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예.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적 사회 경제적인 시민권,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네. 경제 민주주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기업에게는 경제적 시민권이 확립되어 있고 네. 일반 국민들에게는 소비자로서 또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근로하는 사람으로서의 네. 기본권 이런 것들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들을 고민하면서 네. 기업 활동의 자유 못지않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예. 경제와 관련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 규제와 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강화하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논의했고 예. 아직 쟁점이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가능하면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이 반드시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계속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